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엑셀 활용에게 수업을 맡게 된 교수자 차은미입니다. 자, 그럼 1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주차 1차 시에서 수업하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엑셀 활용과 회계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 수업 내용 및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우리 그 평가 방법,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선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학습할 거고요. 세 번째로 문서 작성 규칙 및 절차.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고 각각의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 강의 계획서는 그 학습관리 시스템에 올라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습관리 시스템이라고 LMS 메뉴가 있다, 그죠? 자, 여기 가셔서 엑셀 활용에게 교과목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게 강의 계획서죠. 강의 계획서. 그래서 이 강의 계획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학기에 수업하게 될 교과목은 엑셀 활용회계고요.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학점은 2학점짜리고요. 강의 시수는 2시간. 그래서 50분씩 수업하는 50분씩 2번 수업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그 강의 시간이, 그 온라인 강의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 동영상은 30분 이상짜리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습 활동을 하시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방법은 간단하게 이론 설명하고 실습, 거의 실습 위주가 되겠죠. 아무래도 엑셀을 활용하는 교과목이다 보니까 실습이 위주가 될 거고요. 자, 학습 목표는 취업 현장에서 회계 관련 업무에 필수적인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유능한 직업인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회계 관련 프로그램 한두 개씩은 쓰고 계세요. 우리가 회계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보편화가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그 더존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더존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금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더존에서 만들어낸 회계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기보다는 그 클라우드 ERP라 그래서 임대형 ERP 있어요. 임대형 ERP. 요건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ERP인데 요게 임대 비용이 좀 저렴해요. 뭐 한 3, 4만원 선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 회계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회사의 내부적인 그런 뭐 서류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회계 관련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회계 처리, 즉 장부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세금 신고, 세무 처리, 그 다음에 인사, 급여 요런 거에만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가 관리해야 되는 부속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속 서류들. 이 서류들은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작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속 서류들을 관리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더라. 그래서 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그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더라. 자, 교재는 여기 참고 문헌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재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학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21년에 발행되었는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는데 ITQ 엑셀 20자라는 교재 있어요. 요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ITQ라는 거는 요거 그 정보기술 자격증인데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기만 그 시험을 쳐서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업무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메인으로 해서 수업을 하되 뭐 다른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서식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습평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학습평가 방법이 이제 우리가 성적을 어떻게 주느냐. 그죠?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평가 방법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우리가 100% 비율이 기준이에요. 100%. 그래서 전체 100점 만점에 출석이 30%를 차지해요. 즉 출석이 30점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무능력평가 1이 30%인데 직무능력평가 1이 중간고사거든요. 중간고사. 그래서 중간고사를 만점 받으면 학습평가 방법에 30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간고사는 우리가 8주차쯤에 치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능력평가 2가 있는데 얘는 과제거든요. 과제물 제출. 그래서 제가 이 과제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은 LMS에 따로 공지할 겁니다. 그러면 그 LMS에 공지하는 방법대로 과제물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만점이 10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무능력평가 3. 자, 직무능력평가 3은 기말고사를 의미합니다. 기말고사. 그래서 이게 30점 만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출석 3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점, 과제 10점, 기말고사 30점에서 토탈 10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내릴 건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맞아야 성적을 산출할 때 30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출석만 잘해도 30점이죠. 그죠? 그래서 출석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라면 온라인 강의 수강 기간 맞춰서 꼭 수강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강했던 과목 나중에 다시 재수강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간 내에 수강을 하셔야 점수를 다 획득하실 수 있어요. 기간 내에 수강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온라인 수강을 하는 경우에 각각의 동영상마다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 수강을 하는 경우에 동영상에 할당되어 있는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교수자가 출석 인정 시간이라고 있어요. 출석 인정 시간은 뭐냐면 동영상 시간 중에 이 시간은 꼭 들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말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동영상 시간이 20분짜리라도 출석 인정 시간이 30분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30분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출석 인정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영상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분을 들어야 출석 인정이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걸 잘 체크를 하시고, 자, 이거 안 돼요. 2배속이나 3배속으로 듣는 경우 있죠. 그래서 왜 수업 들을 때 수업 나는 내용 다 아는 거라 정규 속도로 들으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간다. 그래서 배속으로 설정해 놓고 듣는 경우 있어요. 좀 빨리 들으려고. 그죠? 그래서 2배속이나 3배속으로 들었어. 그러면 30분짜리 동영상이 2배속으로 듣게 되면 15분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출석 인정 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이거 출석 인정 안 돼요. 따라서 배속으로 해놓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셔야 돼요. 정규 속도대로. 그래서 요 출석 인정되는 시간 다 확보하셔야 출석 인정되니까 그거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주차별로 우리가 수업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1주차 때는 이제 교과목 소개 및 강의 계획서 공지, 그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 및 종류,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규칙 및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고, 업무용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업무용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2주차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건데요. 업무용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기본을 숙지하고, 요 업무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자, 업무용 프로그램이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게 될 업무용 프로그램은 엑셀이 되겠죠. 그래서 엑셀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 내가 입력했는 데이터에다가 제목 만들 거예요. 제목 만들기 해서 그 도형을 활용을 해서 제목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각 주차별로 수업을 하고 나면 그날 배웠는 거를 연습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는 이제 수업을 수강을 하고 학습 활동을 하셔야 돼요. 학습 활동이라고 하면 그날 배웠는 거에 대한 거의 대부분 복습이 될 거예요. 복습. 그럼 이제 제가 수업 진도를 나가면 교재 예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예시를 작성하셔서 진도 나가는 것만큼 예시를 작성을 하셔서 얘를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LMS에다가 업로드 해주시면 요거 전체 다 감안해서 출석 인정이 됩니다. 자, 3주차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써볼 거거든요. 엑셀에 그림 복사 기능이 있는데 이 그림 복사 기능을 활용하면 결제란을 만들 때 좀 쉬워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라는 기능을 활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는 그 엑셀에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검증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에 그 각각의 셀에 서식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서식 중에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거 있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에 고정적으로 내가 어떠한 문자를 붙이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에 서식을 줄 때 내가 원하는 조건일 때만 서식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조건부 서식이라 그래. 뭐 예를 들면 뭐 성적이 80점 이상인 애들만 빨갛게 표시해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빨갛게 표시해줘 라는 서식을 적용할 건데 성적이 80점 이상인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 사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것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주차에는 우리 엑셀 프로그램 활용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엑셀 프로그램을 왜 써야 되냐는 거죠. 장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값을 찾아볼 거거든요. 목표값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3년 뒤에 1,000만 원을 모으려면 지금 얼마를 내가 매달 예금을 해야 되지? 이게 목표 가찰게요. 그래서 데이터에 어떤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변동돼야 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변동돼야 되는 수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런 기능을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력했는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걸러낼 거예요. 그거를 고급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고급 필터. 그래서 데이터를 필터하는 기능을 활용해 볼게요. 자, 5주차에는 고급 필터 기능을 좀 확장할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좀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고급 필터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데이터들, 즉 그거를 결과값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데이터들에 대해서 표 스타일이라는 자동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6주차에는 우리가 데이터 도구 중에 데이터를 정렬하고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는 데이터들끼리 묶어서 함수를 쓰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정렬 및 부분합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7주차에는 이제 보고서 만드는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엑셀의 표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보고서의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이 피벗 테이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서 보고서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의 내용은 1주차에서 7주차까지 우리가 학습했는데요. 각 주차별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평가 방법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병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라고 하면 간단한 객관식, 우리 1주차에서 7주차까지 배웠는 내용 중에 이론적인 부분 있죠. 자, 그거를 객관식으로 낼 거고요. 자, 수행평가는 제가 예시를 제시하며 이 예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치러질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한 50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분 안에 객관식 풀고 제가 제시했는 예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걸로. 자, 요 중간고사 때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요 자격증이란 얘기는 ITQ 엑셀을 얘기합니다. ITQ 엑셀. ITQ 엑셀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가산점을 부여할 거예요. 자, 우리가 ITQ라는 자격증은 등급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얘는 A등급, B등급, C등급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탈락이에요. 근데 대부분 탈락은 잘 없더라고요. A, B, C 등급 중에 보통은 들어가는데 5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400점 이상이면 A 등급이고요. 300점 이상 399점까지는 B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200점 이상이면 C 등급인데 보통 200점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요 등급에 따라서 요 차등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A 등급을 취득한 학생하고 B 등급을 취득한 학생의 노력도가 다른데, 노력의 정도가 다른데 가산점을 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차등을 해서 부여를 할게요. 자, 가산점은 어떻게 부여하냐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본인이 획득했는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중간고사 때 획득했는 점수. 요 점수에다가 만약에 A 등급을 받아왔다. ITQ A 등급. 그러면 획득 점수의 50%를 업하겠습니다. 50%를 업해서 점수를 드릴게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 내가 중간고사 때 50점 받았다. 50점 획득했어요. 근데 ITQ 엑셀 자격증 A 등급을 받아온 거예요. A 등급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본인이 획득했는 50점 플러스 50점의 반틈을 업 해준다는 얘기예요. 50점에 50%를 업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학생의 점수는 75점이 되겠죠. 어떻게 환산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산점은 A 등급은 50%고요. B, C 등급은 차등해서 적용하도록 할게요. 50%보다는 미만이 되겠죠. 자, 9주차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보고서 만드는 형식 중에 그래프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걸 차트 보고서라고 하는데 차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서 작성하고 서식 적용하고 옵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이제 10주차 넘어가면 엑셀에서 꽃이죠, 꽃. 그죠? 함수. 계산식과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거는 계산식을 일정한 틀로 만들어 놓은 걸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식과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날짜와 시간과 관련된 함수, 그 다음에 수학과 삼각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를 먼저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11주차에는 이제 함수 중에 통계와 관련된 함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다 사용하는 거기에 접목되는 함수, 그 다음에 문자에 적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12주차에는 내가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찾거나 참조할 때 쓰는 함수. 그 다음에 내가 조건을 논리적으로 조건을 주고 싶을 때 쓰는 함수. 예를 들면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표시해줘. 이런 걸 논리함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논리함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된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엑셀의 함수까지 주요 기능이 다 끝나요. 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는 학습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13주차부터는 그럼 우리가 배웠는 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회계하고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예요. 이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13주차부터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3주차에는 우리 회사의 경비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경비 처리를 할 때 작성하는 게 지출결의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출결의서를 엑셀로 작성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해서 경비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경비의 항목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회계로 치면 여비교통비, 뭐 차량 유지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성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항목별로 묶어서 경비를 집계하고 우리가 요 경비를 지출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립했는 예산과 실제 우리가 지출했는 경비와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14주차에는 우리가 배웠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다, 그죠? 제 손자 이름은 현주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5가지죠. 첫 번째가 재무 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 계산서, 세 번째가 자본 변동표, 네 번째가 현금 흐름표, 마지막이 주석인데, 자, 여기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주요 보고서라 그래요. 주요 보고서. 자, 이 주요 보고서는 이거 두 개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돼요. 현금 흐름표도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 변동표하고 주석은요,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없어요. 이건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거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할 수는 있지만, 좀 이 현금 흐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현금 흐름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재무제표 중에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하기가 좀 까다로운 요거 두 개, 자본 변동표하고 현금 흐름표를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주차는 마지막 주차인데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거고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같아요. 그래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병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라고 하면 이제 객관식으로 제가 이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내고, 그 다음에 예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거 두 개를 병행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평가 내용은 9주차부터 배웠는 내용이 들어가요. 우리 9주차에 차트 배웠거든요. 차트부터 함수, 그 다음에 회계, 재무제표 중에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 것까지 하죠. 그래서 각 주차별로 배웠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 중간고사 때 자격증을 취득 못했다면 기말고사 때 취득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 입력하기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가산점 부여 방법은 중간고사 때랑 같아요. 그래서 요 기말고사 때 취득했는 취득 점수에, 취득 성적이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취득했는 성적에 A등급이면 50%를 가산할 거고요. 50%를 업할 거고, A등급이면 50%를 가산해 드릴 거예요. B등급, C등급은 차등으로 가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학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회계와 관련해서 엑셀을 배우든 어쨌든 엑셀이라는 그 3자동화 프로그램은 어떤 회사를 가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데이터를 분류하고 집계하고 계산하고 이게 제일 많이 쓰죠. 업무용으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니까 수업을 할 때 잘 들어두셨다가 ITQ 엑셀이라는 자격증은 뭐 이론을 치는 자격증도 아니고 실기만 치기 때문에 합격률도 그렇고 등급률이 되게 높아요.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학원에서 중학교 1학년만 돼도 ITQ 엑셀 A 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진도 나갈 때마다 그 미뤘다가 연습하려고 하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마다 그때 복습 잘 하셔서 그 실력을 쌓아서 응시를 하시게 되면 A등급은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 ITQ 요 수업 들으시면서 ITQ 엑셀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 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ITQ 엑셀 자격증은 뭐 엑셀뿐만이 아니라 ITQ 자격증 자체가 얘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쳐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접수는 원서 접수는 한 달 전에 보통 합니다. 원서 접수는 한 달 전에, 한 달 전 초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해 두셨다가 응시하셔서 여러분들 성적 반영되는데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료 정리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자료 정리 방법. 자, 자료 정리를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자료를 분류하고 선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피라미드 분류. 다음 두 번째가 MECE 분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인드맵 분류예요. 마인드맵 분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럼 피라미드 분류부터 한번 볼까요? 자, 피라미드 분류는요, 말 그대로 자료를요, 이렇게 피라미드의 형태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서 분류를 하나 만들고, 그 분류가 유사한 애들끼리 다시 묶어서 분류를 만드는 형태.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를 보면, 품목, 목록을 읽고, 품목 목록을 보고, 슈퍼마켓의 진열대 위치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피라미드 분류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슈퍼마켓에서 파는 품목이 양파, 조기, 소고기, 마늘, 돼지고기, 고등어, 닭고기, 당근, 감자 이러한 품목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품목을 우리 슈퍼마켓에서 팔아요. 그러면 이러한 품목을 기능이나 유사한 항목, 성격이 유사한 애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채류, 그죠? 뭐 야채류, 육류, 생선류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작성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와 고등어는 생선류로 분류를 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육류로 분류를 하고 양파, 마늘, 당근, 감자는 채소류로 분류한다. 그래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는 거를 피라미드 분류라고 합니다. 자, MEC 분류는 뭐냐면 상호 배타적이고 전체 집합적인 사고를 말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면서 누락 없이 전체를 나타내는 분류 방법이에요. 중복되는 것도 없고 누락도 없어야 돼요. 그를 MECE 분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자료를 선별하거나 분류할 때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지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별하다 보면. 혹은 자료를 선별하거나 분류할 때 누락은 없지만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중복이랑 누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중복과 누락이 없이 전체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이룸이라고 해요. 전체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MEC 분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인드맵 분류법은요. 이거 이미지에서 파생되는 생각을 방사형으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아이디어 창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를 생각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이런 식으로 자료, 난 파생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기록해 나가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마인드맵 분류의 장점은 뭐냐? 마인드맵 분류의 방법 볼까요? 자, 주제를 표현하는 상징이나 그림을 종이 가운데 그려요. 주제를 종이 한가운데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 이미지에서 가지를 연결해서 주요 단어를 써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뭐 생산해볼까요? 제가 그림 되게 못 그려요. 미대를 못 간 게 천만다행이죠. 이렇게. 그래서 생선,
생선이란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거. 뭐 고등어, 조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뭐 금붕어,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적어 나가는 거예요. 방사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연상되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적어 나가요. 그 다음에 주요 어휘를 진하게 쓰고 강조를 위해서 다양한 색과 그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기라고 글씨를 안 쓰고 조기를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조기 그림을. 아니면 뭐 고등어는 파란색, 조기는 흰색, 금붕어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쓰던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쓰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별하고 분류했는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는데 손으로 정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서 일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대부분은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자료를 정리했을 때 이점, 그 이점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그 시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시트들을 연결하고 통합해서 다양한 도형과 차트 등을 활용해서 설명 자료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떠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로 나열하거나 글로 나열하는 거는 한눈에 알아보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도형을 쓴다든지 차트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이라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한다고 보면 자, 이 엑셀이라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에는 정렬 및 필터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정렬해서 정렬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정렬하는데 이때 기준을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름 순으로 분류를 하고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고 나서 다시 학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준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학년 중에 1학년만 혹은 2학년만 이렇게 필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좀 빠르고 쉽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엑셀 말고 다른 업무용 시스템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엑셀을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 시스템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자료를 발표할 때 쓰는 그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발표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게 파워포인트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는 파워포인트. 이 파워포인트는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자료를 시각화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리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다른 기기와 호환이 되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 파일을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기에서 호환이 되는가를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버전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흔히 이제 핸드폰을 설명하는 게 낫겠죠. 갤럭시 1하고 갤럭시 2가 기능이 같진 않잖아요. 특히나 갤럭시 1하고 갤럭시 10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이걸 버전이라 그래요. 1이냐 10이냐.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현재 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2016 버전까지 나왔거든요. 2016 버전. 그러면 이 밑에 이전에 나왔던 버전이 2003 버전, 2007 버전, 2010 버전, 2013 버전, 2016 버전 이렇게 3년 단위로 지금 버전이 업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업돼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13 버전에 기능이 더 올라가는 게 2016 버전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3 버전에서 작성했는 프로그램은 2016 버전에서 열어볼 수 있어요. 열기 가능해요. 그러나 반대로 2016 버전에서 작성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 버전이죠. 최신형 버전. 최신형 버전에서 작성했는 거는 그 하위 버전, 즉 그 이전 버전에서는 열기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버전이 2003 버전하고 2010 버전이 아예 다른 버전이 아니라 2003 버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기 때문에 하위 버전에서 만들었는 거를 최신 버전에서 열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신 버전에서 만들었는 거를 하위 버전에서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버전이 공유가 서로 되는지, 버전에 따라서 이게 뭐 프로그램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검토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이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활용이 용이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돼요. 예, 같은 버전이라도 안에 기능이 조금씩 뭐 추가가 된다든지 뭐 오류 사항들이 뭐 개선이 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그림이나 도표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자료 중에 우리가 검색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캐치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용이 간편하고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그 예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고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역량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주차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차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1차시 학습 활동은 우리 좀 전에 배운 자료 분류 및 선별 방법을 간단하게 서술하시고 업무용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장점을 길게 안 적으셔도 돼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한글 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 HWP 파일로 작성하셔서 LMS에 제가 과제 제출란 열어 드릴 테니까 요 과제 제출란에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파일로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 활동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